서울 강동구에서 이사를 하는데 네. 짐이 많다 보니까 짐의 일부는 집 앞에 쌓아놓고 본인은 또 다른 이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어허. 그런데 이삿짐 업체 직원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. 네. 그 짐을 쌓아놨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짐을 건드리고 있다. 어허.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. 네. 근데 할머니라고 하니까 네. 그렇게 막 위험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 그렇게 못하시게 막아달라. 네.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네. 이사를 다 한 겁니다. 아하.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삿짐을 풀어보는 순간 네. 이 제보자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. 어머? 이삿짐을 풀어보니까 네. 그 이삿짐 안에는 뭐 옷도 있고 뭐 세간살이도 있었겠지만 네.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전자기기가 많잖아요. 아, 네네. 전자기기의 전선이 전부 다 잘려져 있었다는 거예요. 어머?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요.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. 허허. 이게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 모습인가 봐요. 그렇죠. 줄이 하나도 없잖아요. 와, 진짜 봐봐. 헤어 드라이어도 보세요. 진짜 줄이 끊겼네. 대박 사건. 멀티탭도 그냥 그 본체만 있고 줄이 연결되는 어머? 게 하나도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한테 그 CCTV를 좀 보자고 해서 네. 그걸 들여다봤더니 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네, 건물 입구 옆에 이삿짐이 쌓여 있죠. 네.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더니 어허. 자, 이삿짐을요 가까이 가시죠. 그러더니 뒤적이기 시작합니다. 네. 자, 여기 뭐가 들었나 한번 보시는 것 같죠. 네. 그러더니 자리를 떠나는데요. 잠시 뒤에 또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십니다. 네. 자, 그러더니요. 어? 자, 아까 그 할머니도 같이 나타나신 같이 왔네요. 거죠. 네네. 네, 합심해서 이삿짐을 또 다시 뒤지기 시작하십니다. 뒤적뒤적 하는 거죠. 자, 망을 보는 듯 한 바퀴 뭐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는데요. 그러고는요, 저기에 이제 생필품 같은 것들도 있었나 봐요. 롤 휴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이런 휴지 같은 것들을 이제 짚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짐들을 막 꺼내기 시작하죠. 어머머. 저 휴지입니다, 저거. 네, 저 저 두루마리 휴지. 휴지를요, 어머머머머. 머리에다가 자 이게 이거. 해주죠. 어허. 이렇게 하고 일단 먼저 오셨던 할머니 떠납니다. 그리고 다른 할머니는 그 뒤에도 짐을 한참을 뒤적입니다. 네. 그때요, 이 건물에 사는 이웃 한 분이 나옵니다. 네. 할머니에게 뭐 하시는 거냐며 따져 묻는데요. 네. 이 할머니, 이거 내 짐인데? 라고 하십니다. 어허.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. 할머니 한 명은 휴지, 종이컵 등의 생필품을 훔쳐 사라졌고 또 다른 할머니는 갖고 있던 가위로 가전제품 멀티탭의 전선을 잘라서 챙긴 뒤에 어머. 유모차에 싣고 사라집니다. 어머. 결국 할머니 두 명이 훔친 물건은 태블릿 PC, 캠핑 용품, 휴지, 종이컵, 멀티탭 전선 등입니다. 사실 두 사람 삼각대, 침낭, 이불, 옷가지 등도 훔쳐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 직원에 들켜서 이 물건들은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. 이웃 주민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. 그 할머니 모습이. 네.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지 마시라고.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거 내 짐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웃 주민이 느끼기에는 영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. 아하. 누구 짐인지는 모르지만 네.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이삿짐 업체 그 직원을 찾아서 네.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바람에 저 할머니가 유모차에 무슨 뭐 옷까지 이것저것 챙겨놨었는데 이삿짐 업체 직원이 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내놨다고 합니다. 아. 그런데 하지만 유모차에 집어넣었던 건 다시 돌려줬지만 이미 뭐 전선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챙긴 후였다는 거죠. 저렇게 이제 밖에 쌓아놨잖아요. 요만큼이라도 혹시 이거 버리는 물건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그랬을까요? 그런데 제보자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어허.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은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짐이랑 이렇게 헷갈릴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서 쓰레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면은 이거는 좀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제보자가 이제 피해 금액이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100여만 원은 훌쩍 넘어간다. 아이고.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해서 아하. 더 마음이 아프네요. 그 얘기 네. 들어보니까. 혹시 피해자가요, 박성배 변호사님, 이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는 했을까요? 실제로 제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특히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상당히 커서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. 또 제보자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비방하려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저 행위는 글쎄요, 뭐 어르신들이라고 봐주고 그런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, 박성배 변호사님? 두 사람이 합동해서 절취행위를 저지른 사안이라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데 특수절도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지고
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.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할머니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일 텐데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렇지만 단정할 수 없고 특히나 이 사건은 상당히 계획적인 데다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.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.